예하! 라라빠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혈액검사, 그 중에서 간 관련된 검사를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수술하러 왔을 때, 정기검진할 때, 건강검진할 때 수치들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ALT, 간 관련된 수치, 가장 흔한 검사고 많이 하는 검사인데 생각보다 이게 높은 경우도 많아요. 높은데 왜 높은지 모르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ALT는 간에 있는 한 가지 효소인데 간 세포의 세포질에 있는 그런 효소예요. 그래서 되게 민감해요. 무슨 말이냐면 간이 만약에 이렇게 외상이 있잖아요. 바로 올라가요. 제가 술을 몇 잔 먹고 검사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약물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되게 예민한 수치라고 하는 거는 정상이 80까지라고 했을 때 1000 넘고 2000 이 정도 수치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만큼 되게 민감해요. 콩팥 관련된 크레아틴 수치는 0.1도 되게 중요해요. 1.2, 1.4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1.6, 1.8, 0.1 차이도 중요한 이런 수치가 있는 반면 ALT 수치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상이 80까지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계속 150으로 계속 높게 유지돼요. 그런 아이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상의 2배 이하로 건강하게 잘 사는 간 수치 높은 아이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간 수치는 만약에 원인이 명확하면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교통사고가 났다? 외상 때문이겠죠. 어떤 약물을 먹었다? 중독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간 수치 높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만성 간염 아니면 유전질환, 중독 이런 것들은 구리가 계속 축적돼 있다 이런 경우는 생검을 해야지 생검이라고 하는 간을 직접 떼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간 수치가 높다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간 보호제, 세밀린, 젠토닐 이런 약을 처방 받으시고 꼭 사료를 바꾸거나 이런 건 주治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초음파 검사를 우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음파에서 특정 간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간 혈관의 기형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은 될 것 같고 그런데 수치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150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수치니까 정기 검진을 해가면서 관찰하시면 돼요. 민감한 수치다. 다양한 이유로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 간 수치는 ALP 수치예요. 이것도 흔하죠. 완전 흔하죠. ALP 높다. 진짜 흔하죠. ALP는 뼈에도 있고요. 간에도 있고 이런 수치다 보니까 뼈가 다쳐도 ALP 수치가 올라가고요. 뼈에 종양이 있어도 ALP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아이들, 성장판 열려있는 아이들, 6개월 아이, ALP 원래 높아요. 그 아이들은 계속 뼈에서 이 ALP 효소가 나오니까요. ALP가 얘기하는 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간 옆에 있는 쓸개, 담즙이 정체되고 있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담즙이 이렇게 정체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용혈성 빈혈 때문에 뭔가 혈액이 파괴되고 있을 때 어려운 얘기죠. 그럴 수도 있고 간이 안 좋아도 당연히 간에서 담낭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간이 상하면 그 관이 잘 작용하지 않을 거니까 담즙이 정체될 거고 간이랑 전혀 상관없이 췌장염이 왔다? 그럼 또 담즙액이 장으로 못 내려가니까 담즙 정체가 와서 ALP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ALP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진짜 높죠. 그래서 아이소 ALP라고 하는 추가적인 혈액 검사를 요즘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하튼 ALP가 높은 경우는 되게 흔하다 이것도. 근데 특히 노령견에서 이유 없이 오르는 경우도 되게 흔하다. 일단 초음파 검사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감별해야겠죠. 췌장은 괜찮은지, 담관은 총담관, 이런 간관 이런 관들은 괜찮은지 초음파를 통해서 보는 게 필요해 보이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용혈이 있거나 빈혈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ALP가 높을 때는 ALP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빌리루빈, GGT 그래서 ALP가 높을 때는 빌리루빈, GGT 수치를 같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필요할 경우에 아이소 ALP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간 관련된 검사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검사는 간 기능 검사예요. ALT가 올라갔을 때 제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심각할 수도 있겠지만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는 좀 심각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야 무슨 말이야 ALT가 간 기능 ALT는 간 손상만 얘기하는 거고 간 기능 간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사는 다른 검사예요.
흔하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중에서는 알부민,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혈당, 비유엔, 유레아 이런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간 수치가 높든 적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저혈당이다, 비유엔 수치가 낮다, 콜레스테롤이 낮다, 빌리루빈 수치가 낮다 이렇다면 좀 심각할 수 있죠.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간 기능의 절반 이상 꽤 간이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라서 이건 좀 심각해요. 이건 안 괜찮아요. 바로 상위 검사를 하든가. 주로 흔한 거는 선천적으로 PSS라고 하는 간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심각하죠.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질환이죠. PSS라고 하는 간질환이 있으면. 아니면 다 커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더 심각하죠. 간 경화라든가 뭐 간 종양이라든가 여튼 간 기능이 너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이라서 아주 적극적인 치료와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을 평가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알부민, 콜레스테롤, 비유엔, 혈당, 빌리루빈 이런 간 기능이 이런 수치들이 정상인지 같이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간 기능이 10% 떨어지거나 20% 떨어지거나 30% 떨어지거나 40% 떨어졌을 때는 이 수치가 정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너무 맹신하지 말고 이 검사가 같이 내려갔을 때 심각하다는 거지, 이게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 간은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간이 더 상하기 전에 조금 더 조기에 간 기능을 평가하는 게 담즙산 검사예요. 이런 담즙산 검사는 밥을 먹이기 전에 금식한 상태에서 혈액을 뽑아서 담즙액이 높은지 보기도 하고, 밥을 먹고 다시 1시간 후에 체열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말티즈는 원래 높아요. 그래서 말티즈는 좀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다른 품종에서는 ALT가 올라갔을 때 초음파에서도 조금 이상한 소견, 잘 모르겠다 이런 소견이 있을 때는 간 기능 검사, 담즙산 검사를 하는 걸 추천하고요. 막 아이가 간이 안 좋아서 뭐 신경 증상을 보인다, 이거는 대부분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서 그런 건데, 간이 안 좋으면 결국은 암모니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완전히 신경 증상, 경련하거나 발작하거나 특히 밤에 벽 따라 돈다든가, 밥을 먹고 거기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 때문에 갑자기 아미노산이 올라가서 밥만 먹으면 침을 흘린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간 수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